지난해 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 재앙을 겪으며 가장 크게 위기를 느낀 게 에너지였다고 하죠. 유럽의 경우에 바람이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게 됐고요. 대홍수로 인해 태양광 시설 가동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게 국제적인 유가 인상으로 또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 기후 변화 대응에 친환경적인 이른바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초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극심한 에너지 난을 갖다 겪고 나서부터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과도기적으로라도 신재생 에너지 대체 순화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 그다음에 계획을 갖추고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원전 같은 경우는 전환적 녹색 에너지원으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발전은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이산화탄소 상당량입니다.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2030년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입니다. 예. 집행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아니다. 그러나 배출 온실가스가 적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로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전환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녹색 투자는 우리한테 이제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이제 그린, 녹색이라는 거랑 이제 텍소노미, 이걸 갖다 이제 합친 그런 말인데요. 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린 텍소노미 유럽 연합이 2020년 6월에 처음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원전, 다음에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초에 유럽 연합의 과학 전문 담당인 공동연구센터가 원전이 초래하는 환경적 피해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1년에 극심한 기후 위기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유럽 지역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의 녹색 투자 분류를 승인하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녹색 투자로 지정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친환경 에너지에다가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가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사들의 투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국은 이미 녹색 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제외돼 있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도 갑론을박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원전 하면 우리가 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에서 탈피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SMR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고 각광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SMR이 뭡니까? 일단은 이제 SMR은 이제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자로라든가 증기발생기라든가 냉각제 펌프라든가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안팎의 소형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뛰어난 안정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서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지로 불립니다. 또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에너지 발전 효율이 훨씬 높고요.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와 달리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이때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할 때 만들어진 증기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사용을 하는데 나트륨은 끓는 점이 높고요. 물보다 더 많은 열을 갖다 흡수할 수 있어서 폭발 위험이 줄어들고요. 나트륨 발전소는 핵분열에 문제적인 위험한 부산물인 핵 폐기물도
덜 생산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설하는데 대형 원전 건설 비용의 7분의 1 정도고요. 활용 부지도 100분의 1밖에 들지 않고요. 다음에 해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1000메가와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 한 기가 300 정도면 한 30%지만 그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게 SMR 개발이 주력하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예. 혹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 등 뭐 거의 전 세계에서 71종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영국 등이 이제 개발을 지금은 주도하는 형편이죠. SMR은 2030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에 가게 되면은 SMR 시장 규모가 최대 6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SMR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SMR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원전을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에너지부의 원자력 전략 비전에 따라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SMR 개발에 7년간 약 3조 8천억 원 투자를 확정을 했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SMR 개발을 포함해서 원자력 부분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도 SMR 개발 또 상용화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약 6,2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러시아는 2028년까지 동시베리아 아쿠티아 지역에 육상 SMR을 건설해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급격히 늘려가던 선진국들이 고에너지의 간헐성으로 고통받으면서 에너지 안정성이 뛰어난 소형 원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